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라는 말 말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 아까 전에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중요하겠죠? 알아서 잘 체크해 놓으세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실제로 기존에 관리되어 있는 여태까지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계속 관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계속 저장할 그 옛날 데이터들을 계속 저장해 둘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학교 졸업했어요. 졸업생이에요. 졸업생들 데이터를 계속 저장해 둘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회사 갔는데 회사 옛날 우리 고객 저장해 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장하면 몇 년까지 저장해야 되죠? 응? 다 틀리잖아. 어쨌든 옛날 데이터라 그래서 필요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 데이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뭐냐면 분석할 때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운영할 때 쓰는 거예요. 운영,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쪼개집니다. 운영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우리 학교 실제 학생들이잖아요. 현재 학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년 들어오는 수강 정보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해야 돼. 실시간으로. 그런 학생들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졸업한 학생들을 우리 학교가 지금 60년 됐잖아요. 60년 전 데이터 같은 거를 다 계속 보관해 둘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몇 년까지만 보관하고 몇 년 지난 것들은 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곳에다가 따로 보관을 해둡니다. 그럼 얘는 언제 쓰느냐? 기업 같은 경우는 옛날 고객이라도 우리가 분석할 때 필요해요. 뭐냐면 1년치, 2년치가 아니고 1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타임 시리즈로 분석하고 싶다라든가, 그죠? 어떻게 계속 변하고 있지, 소비자의 태도들이? 이런 걸 할 때는 10년치 정도 데이터를, 5년치, 10년치 데이터, 옛날 데이터를 갖고 와서 같이 분석합니다. 자, 그렇게 분석해 놓은 공간을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웨어하우스가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는? 웨어하우스라는 게 창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창고인데 뭐예요? 여러 가지 막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저장해 두는 걸 우리가 창고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들인데 지금 현재는 바로 직접 쓰지는 않지만 옛날에 썼던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묶어가지고 거기다 계속 보관해 놓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현재 및 과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거 됐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빨간색으로 돼 있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맞춰서 통합적으로 모든 DB에 있는 것을 다 갖고 와서 한꺼번에 저장을 해서 시간이 변화하는 관점에서 저장을 하는데 이거는 안 지워지는 겁니다. 비휘발성, 안 지우는 거예요. 없애지 않고 계속 누적해서 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운영 데이터베이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RDBMS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에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마케팅, 영업, 여기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쭉 갖고 와서 이렇게 따로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을 해 놓고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에는 통합성. 뭐냐면 데이터 A라는 곳에 사람이 저장되는데 성별을 문자, 남자, 여자. 데이터베이스 B에는 1, 2. 데이터베이스 C에는 M, 메일, 피메일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주느냐? 얘를 다 통합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갖고 오면서 다 통합을 해서 써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공간에 다양한 이름으로 저장돼 있는 거를 성별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쓰는 거예요. 이런 통합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고, 시계열성은 뭐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안 지우고 계속 10년치, 20년치 계속 누적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비휘발성, 안 지워요. 계속 누적해서 쓰는 겁니다. 옛날 데이터라고 필요 없다고 버리지 않고 저장해 놨다가 계속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것들을 아까 전에 추출, 변형, 전송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ETF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다가 한꺼번에 통합해서 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성별인데 어떤 사람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남자, 여자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 어떤 데는 메일, 피메일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이쪽에는 이렇게 표현이 틀리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그 표현한 거를 잘 모르니까 그거를 통일해 줘야 돼요. 그렇게 통일해서 한 군데 다 같이 남자, 여자면 다 남자, 여자로 다 통일해서 저장을 해두든가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대에서 해놓은 공간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큰 데이터 공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 공간 중에서 야, 나는 고객에 대한 매출 정보만 좀 필요해. 과거 10년치. 나는 영업부서예요. 그러면 계속 맨날 그것만 파는 거야. 근데 이만큼 갖고 와서 맨날 분석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야, 나 이러한 정보가 있으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요거만 따로만 모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 마트라는 거예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큰 단위고 거기서 꼭 필요한 많이 분석하는 것들만 따로 주제별로 모아가지고 따로 조그만하게 만들어두는 거를 데이터 마트라고 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제 구분이 되죠. 데이터베이스에서 계속 시간에 따라서 누적돼서 여러 대 흩어져 있는 거를 다 모아서 뭉쳐놓은 데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부서마다 필요하게 이렇게 분석할 때 필요한 단위대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데이터 마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한 예로 CRM 시스템이라는 건데, 고객 관리 시스템. 고객하고 정보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에 요게 왼쪽에 있는 게 오퍼레이셔널 CR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운영계. 운영계라는 게 아까 전에 RDBMS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것. 여러분들 수강 정보, 성적 정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여기에 저장이 되죠. 그거를 운영계 시스템. 보통 RDBMS로 만들어져서 돌아가겠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쭉쭉쭉쭉 추출을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곳에다 저장을 해서 저장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것에 따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관리해주는 데이터 마트.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널리티컬 CRM, 분석 CRM이라고 하는 거고요. 빅데이터 분석이 뭐예요? 빅데이터 분석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실시간 운영계 시스템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갖고 온 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해서 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모아놓고. 그거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불렀어요. 데이터 마이닝. 요런 거를.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거를 데이터 마이닝.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에서 아마 이게 KT인가 그럴 텐데 실제 기업에서 만들어 놨던 이 사례입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요게 있어서 그래서 고객 이렇게 네모되어 있는 고객 상품 경영 시설 이거에 관련된 정보들이 쭉 수집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쭉 누적된 거를 계속 모아서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쪼개서 데이터 마트 필요한 것들을 쪼개서 데이터 마트로 관리해줘서 사람들이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이게 시스템 개발 보고서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라고 해놓고 이제 요거를 이제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자, ETL 흐름도라는 게 아까 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끄집어낼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뭉친다 그랬죠. 성별 그러면 남자 여자를 통합시켜주고 하는 그걸 ETL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관련된 정보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수집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통합해내는 거예요. 자, 됐죠? 근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CS 프로그램. 자, CS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죠? CS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었으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썼어요. 직접. 그래서 직접 그 프로그램에 접속을 했었습니다. 접속을 해서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면은요, 학교 전산실에 와서만 수강 신청이 됐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집에서 다 하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하죠. 중간에 인터넷을 두고 얘가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에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웹서버가 이 안에서 막 처리할 수 있도록 화면을 만들어 놔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내가 쓸 수 있도록 학교 바깥에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을 때 옛날이라고 얘기하면 1990년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 얘기인가요? 99년생들이죠? 1학년은 99년생들이잖아요. 아마 그때쯤 그때 했던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학교 전산실에 오면 전산실에 이 프로그램을 깔아놔요. 수강 신청 프로그램. 그러면 거기 와서만 썼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썼던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접속해서 쓰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프로그램 거의 없죠. 없고 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안 때문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보안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을 못하게 막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 우리 회사 내부 안에서만 프로그램 깔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둡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CS 프로그램이라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쓰는 거를 다 웹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얘기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시스템 개발하는 거 요건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연결돼서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웹 프로그래밍 개발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나중에 프로그래밍 하고 싶은 사람만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오늘 할